한국은 10년 안에 차세대 원자로 SMR 원전을 개발합니다. 이 원전은 US 핵연료와 관계없고 하드 시스템 역시 전혀 달라서 원전 사업 완전 독립을 이루지요. 그때는 웨스팅하우스가 APR-1000을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없네요. 웨스팅하우스가 일본에 넘어간 회사예요. 일본 로비 의심됨.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일본 니들이 그따위니 벌받을 거다. 절대 도와주거나 받아줄 생각 일도 없다. 미국이 폴란드 원전 한국이 단독 입찰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팀 USA로 들어와서 한 팀으로 입찰하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사기꾼 바이든 말을 믿지 말고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중국, 북한, 일본 등 주위에 침략 방지를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수 조건이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동안 전기차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미 관계가 이번에는 원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산업 투자에 감사하다고 말한 지 약 3달여 만에 뒤통수를 쳤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원전 동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태클을 건 곳은 폴란드 원전 사업으로 폴란드는 최근 미국의 하이마트 대신 천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미국 대신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미국이 폴란드에는 방위 협력을 무기로 한국에게는 원전 원천 기술을 이유로 태클을 걸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미국의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5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자동차 그룹 미터 플랜트 아메리카 HMGMA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 상반기 HMGMA 건설에 착수해서 2025년 상반기부터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착공이 계획보다 먼저 이루어져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처리한 나의 경제정책이 이번에는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전기차 공장은 지난 5월 한국 방문 도중 발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8,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지난 2년간 통과시킨 역사적인 법안의 핵심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이를 폐지하는 일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앞서 IRA 제정하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대차는 IRA 직전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RA 보조금에서 제외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앞당긴 상황입니다. 전기차에 이어 미국이 말을 바꾼 것은 원전 산업입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을 두고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경쟁 중인데 한국을 찍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 고위 당국자가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 크다고 밝혔습니다. 직전까지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이 최근 원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야 체크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한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신 부총리는 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무기로 폴란드에
원전 사업자로 미국을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은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 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 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 중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에 공급사를 선정할 계획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사신 부총리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계약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여 한전과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미 한국은 APR-1400을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미국 법원에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APR-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DOE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T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데 APR-140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APR-1400 설계는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시스템 80 원자로 개량형인 시스템 80 플러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0년 컨버스천 엔진이 1886년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굴지의 원전 업체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핵심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원자로 설계 사업입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전수하여 건설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APR-1400의 자사 지식재산권 AP에 적용된 만큼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입니다. 한전은 2017년 APR-1400의 IP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IP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 증기 터빈도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 하청을 주기로 협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미 원전 동맹을 약속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방해 속에서도 폴란드와 한국은 원전 협력을 약속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5일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은 서울에서 폴란드 전력공사 PG, 민간 에너지 기업 J8ZEPAK과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 LOI를 맺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원전을 약속한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 부장관 외에 제작 경영진 수뇌부가 모두 방한의 체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은 제작이 2024년 말 운영을 중단하는 폴란드 중부 페드 누어페트 나우 화력발전소 부지에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건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6기 규모의 루비 아토브코 팔리나 사업과 다른 민간 중심 사업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이 원전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 측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크문트 솔라자 제학 회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OI 체결이 곧 원전 수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타 외국 업체보다 한수원이 먼저 의향서를 맺은 만큼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폴란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나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대신 민간 기업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란드와의 LOI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인해 원전 수출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폴란드가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황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다급해진 웨스팅하우스의 의도적 공격이자 기업 매각을 위한 몸값 올리기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을 뺀 제3국으로의 원자로 수출은 이미 사용권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향후 수출에도 별 영향이 없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송전이 장기화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문주연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면서 웨스팅하우스 뒤에 미국 정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업 이익을 노린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원전 수출에 차질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부동산 하락을 시작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의 대가인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는 앞으로 1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큰 주택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라며 10에서 15%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집값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전략가는 최대 20%의 급락을 예상합니다. 경제가 무너질 경우 중간선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필패가 예상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에 이어 원전에서도 자신들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무리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경제 하락을 막겠다는 노력이지만 동맹을 배신하는 현재 미국의 정책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는 미국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장기화한 코로나 사태가 핥히고 간 경제적 타격이 채 아물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된 이후 불과 이달여 만에 세계 경제는 고물가, 식량난, 부채 위기라는 역대급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적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는 치명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일부 신흥국들과 취약국들에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대급 아문이 들이운 전 세계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른 카타르에선 연일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 상황이라고 지난 1일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러시아의 가장 결정적인 전쟁 자금줄이 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광범위한 금수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3일 현지 시각 EU 내부 문건을 인용해 이는 EU 역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적반하장에 가까운 뻔뻔한 행동을 보이는 러시아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죠. 그런데 당초 EU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무려 40%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당장 미국 주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의 노드스트림 2 사업 중단이라는 가장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독일이 최근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을 밝히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까지 최근 대세를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가장 결정적인 찬성표를 얻어내게 만든 독일이 지난 3월 세계 2위의 LNG 공급국인 카타르와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앞서 EU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대체하기에는 미국산 천연가스를 들여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유럽은 다급히 카타르를 포함한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LNG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는 송유관을 통해 직접 수입을 해왔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에 실을 수 있는 LNG 형태의 수입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송유관을 이용했을 때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수월하다는 장점과 러시아라는 국가의 의존도를 지금 당장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는 천연가스 수출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여타 다른 LNG 수출국들보다 유럽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카타르는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천연가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산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는데요. 일례로 카타르 최대 국영 가스 업체는 이달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 중 하나인 노스필드에서의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인해 카타르는 자국의 LNG 생산 능력을 지난해 7,700만 T에서 연간 1억 1,000만 T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기도 했죠. 이에 미국 비즈니스 분석 매체 포천지는 카타르가 자국의 생산 능력 확대, 대체재 마련이 필요한 유럽의 상황 등에 힘입어 최소 2027년까지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횡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포천지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역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처가 러시아에서 카타르로 바뀐다면 이를 통해 카타르는 엄청난 수혜와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카타르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 향후 러시아를 대체하는 글로벌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최근 카타르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바로 LNG온 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설비 FSRU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이프라인과 선박 운송 방법을 이용해 왔는데 기존 EU와 러시아 사이의 가스관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제 남은 방법은 한국이 반독점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LNG 운반선과 FSRU만이 남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죠. 실제로 불확실성이 대폭 커져버린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현재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는 LNG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LNG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와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조선 3사에선 전혀 뜻밖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려 23조 원 규모의 LNG온 반선 건조를 발주하려는 카타르가 최근 한국 조선소에 대한 선박 발주를 전격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국내 조선 3사는 카타르 국영석 규회사와의 151척, 23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슬롯 계약을 맺은 가운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카타르 측에서 신규 발주량을 늘려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카타르 측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카타르와 맺은 슬롯 계약은 새 운반선을 만들기 위해 독을 미리 선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LNG 운반선 건조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주사들이 정식 발주 전 주문량이 밀릴 것을 대비해 미리 번호표를 뽑아놓고 건조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카타르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LNG선을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토록 간절히 한국의 LNG선 발주를 기대해오던 카타르 측에서 최근 뜬금없이 우리 조선업계에 역대급 고추장을 뿌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 내부에서는 무려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발주를 앞둔 카타르 측이 가패 혜택을 누리려는 태도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재 이들이 요구하는 바는 기존 업계의 상식을 한참을 벗어나 버리는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런 카타르 측의 태도에 몹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는 선박 발주 시장이 역대급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굴욕감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번 수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카타르 패싱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사들의 올해 1분기 선박 수주량이 작년 1분기 대비 47%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LNG 운반선 수주량만큼은 610만 CBM 규모로 적수 기준 역대 분기 실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최근 유럽연합에서 향후 10년 동안 1년에 무려 10척 이상의 고부가 가치 선종인 LNG 저장 재기화 설비 FSRU를 지속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최고의 LNG 선박 기술력과 해상 LNG FSRU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조선 3사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